양악수술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신경을 써서 수술을 잘 해줘야 합니다. 비중격 점막까지 이렇게 손상이 되면서 비중격 천공이 동반되는 경우도 꽤 많이 생깁니다. 네, 안녕하세요. 닥터공TV 용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양악수술 하시고 나서 이제 코성형도 하시겠다고 하고 종종 오시거든요. 이제 양악수술 하고 나서 코성형 할 때 뭐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악수술하고 나서 코가 조금 퍼진 것 같다 뭐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우리가 양악수술을 하게 되면 전비극이라고 비중격 연골이 이렇게 있으면 코뼈 바닥에 걸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뼈가 있는데 거기를 양악수술하면서 이렇게 쳐버리기 때문에 그 뼈가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중격 연골이 걸리는 부분이 없으면서 뒤로 밀리면서 코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퍼지는 듯한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구조적으로 소실이 되기 때문에 코가 퍼져서 양악수술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신경을 써서 수술을 잘 해줘야 합니다. 전비극이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뼈를 다시 만들어낼 수는 없기 때문에 걸리는 부분이 없어지면서 뒤로 밀렸던 부분을 앞으로 다시 옮기고, 밑에 뼈는 없지만 잘 박아 넣으면 연조직에 단단하게 고정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잘 고정을 시켜줘야 되는데, 문제는 비중격 연골은 그러면 완전히 멀쩡하냐? 물론 멀쩡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전비극이 날아가게 되면서 비중격 연골의 앞쪽 부분도 같이 손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복원시켜줘야 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양악수술 후에 코성형을 하게 된다고 하면 늑연골을 채취해서 앞쪽에 전방 비중격을 단단하게 고정해주고 또 길이도 조금 더 보강을 해주고, 그거를 이제 전비극이 날아간 부분에 연조직 이렇게 깊게 딱 넣어서 단단하게 고정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늑연골을 채취해서 수술을 시행해야 되는 경우가 일반적인 수술보다 초수술인 경우에 빈도가 조금 더 높게 됩니다. 화면에 보시면 이제 양악수술 후에 수술하신 분인데, 이분은 사실 코성형도 한번 했던 분이고 양악수술을 하고 나서 코가 좀 퍼진 상태라서 코성형을 다시 해야 되겠다 하고 오신 분인데, 이분은 이제 첫 번째 수술에서 앞쪽에다가 매드푸어라는 메쉬 소재까지 사용해서 그 전비극 안테리어 나살 스파인이라는 전비극 구조는 날라가 있고, 매드푸어 때문에 안 그래도 연골이 많이 손상이 돼 있어서 늑연골을 채취해서 전비극이 없지만 늑연골을 안쪽에다 깊게 박아서 전방 비중격을 단단하게 교정하면서 또 늑연골로 새로 만들어주고 코성형을 시행했던 사례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가 이렇게 조금 뒤로 밀려 있어 보이던 부분이 미용적으로 개선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양악수술 하게 되면 여기를 이렇게 팡팡 치게 되는데, 그거 치면서 이제 전비극만 날아가는 게 아니라 비중격 점막까지 이렇게 손상이 되면서 비중격 천공이 동반되는 경우도 꽤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 환자의 경우에 비중격 천공도 동반되어 있었는데, 비중격 천공을 교정하는 수술은 비교적 까다로운 수술이고 이제 수술 결과도 완전히 아무지 않는 경우도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비중격 천공까지 동반된 경우시라면은 수술적인 경험이 좀 있는 병원에서 시행을 받으시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양악수술 후에 코성형에는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점에서 좀 교정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